집행비용이나 이런 건 그냥 없다고 합시다. 그건 뭐 얼마가 나올지, 뭐 몇백만 원 나올지. 요게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1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 경매가가 막 자꾸 낙찰가 떨어지는 거야. 가지고 얼마에 낙찰됐냐? 4억에 낙찰됐어. 여러분 이게 4억에 낙찰됐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게 무잉여입니까? 아니면 잉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무잉여라는 것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다. 그럼 무잉여예요. 왜 없냐? 앞에 집행비용 빼고 세금 같은 거 선수인 세금 빼고 선수인 채권자들 있잖아요. 저당권자들 빼고 정작 내 순번에 딱 와보니까 위에서 다 받아가고 나는 받을 것이 단돈 1원도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남을 가망이 없다 또는 무잉여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 무잉여라고 봐야 돼요? 잉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전세권자가 그 배당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안 했다면 안 했다면 배당은 요 사람이 받고 3억 받고 1억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요 전세권이 여기 있다면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저당권 다음에 3억짜리 전세권이 있고 3억짜리 근저당권이 있는데 얘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요때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전세권자. 무잉이에요? 잉이에요? 이럴 때는 예?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런 경우에는 그 조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아니 임차인이 아니고 전세권 등기한 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요 중간에 껴 있는데 그 전세권 등기한 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최선수의 전세권 등기자는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전세권자 그 위에 가압류가 있든 뭐 압류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래에 있는 전세권 소멸하죠. 소멸하면서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을 받죠. 이런 경우는 무잉여가 되겠죠. 그렇죠?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아니고 임차인이다. 이때는 또 달라지겠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고 임차인이다. 이때는 배당 요구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3억 배당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잉여가 되는 거고 저당권보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잉여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은 아주 간단한 사례고요. 이제 어떤 것이 복잡하냐면 전입신고는 먼저 했는데 확정자는 막 늦게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거기에 가압류가 끼어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분 할당할 걸 하고 다 배당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는 무잉여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 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배당 문제를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담보가 등기권자가 있다. 1순위에 담보가 등기권자가 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어. 3억 빌려줬는데 담보가 등기하고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 대신 담보가 등기라고 할 때 이건 무잉여에 해당돼요? 안 돼요? 응? 담보가 등기권자. 담보가 등기는 경매가 되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 소멸하죠. 근데 배당은 또 다른 문제죠. 소멸을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담보가 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못 받죠. 그러니까 그것은 배당 못 받으니까 무잉여가 안 되는 거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지가 3억 받고 그 다음 저당권자 3억 받으니까 3억이 아니라 1억 받으니까 정작 경매신청 채권자는 받을 게 없다 이거죠. 이제 그 15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사례들을 조금 들어놨고요. 선순위 채권에는 뭐 근저당권, 담보권이죠. 그리고 세금,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임금 같은 것은 이제 좀 조심할 것이 그 16페이지. 임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임금 채권이 좀 복잡해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 변제예요. 소액보증하고 동순이에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 임금은 저당권보다 후순이라는 거예요. 저당권보다 후순이.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 부동산 같은 것이 경매를 됐을 때 임금 제품이 왕창 들어왔다. 그 전액을 볼 게 아니고 그 중에 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잉여 무잉여 여부를 판별할 때 그 자료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순환배당 막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무잉여 여부가 뭐 단순히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순환배당의 관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배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과연 얘가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보고 잉여나 무잉여 여부를 이렇게 따져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우선 뭐 그거는 나중에 배당의 문제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경매부동산 보면은 공동담보 부동산이 자주 나와요. 공동담보. 그래도 그럴 것이 빌려가는 돈은 많은데 담보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걸 하나 걸쳐가지고 잡잖아요. 그렇죠? 자, 지분도 이런 원리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이 있고 2번 부동산이 있다. 자,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이 지금 교과서에는 이제 A, B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각각 가치를 이거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갑이 여기 1순위로 근저당이 8천만 원이고 여기 갑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을은 여기에 이제 2순위로 근저당이 여기 이제 을이 있고 여기는 이제 1순위로 근저당이 을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5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8천만 원이 1순위가 있고 을은 2순위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요것만 경매가 된다고 하면 요건 보나마나 무잉여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이 공동저당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빌려주고 두 개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자고요. 을이 경매를 요것만 신청했다. 그럼 요건 경매 진행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건 한꺼번에 경매를 이렇게 신청했다. 이때는 뭔가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달라지는데 한꺼번에 신청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개를 한꺼번에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괄매가 가능한 법 없지 않습니까? 물건 번호를 붙여가지고 사건 번호 하나지만은 개별 매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예 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져가. 예를 들어 다세대 빌라 같은 거 8개 있잖아요. 그걸 다 8개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그냥 매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1, 2, 3, 4, 8 해가지고 물건 번호 붙여서 개별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경매를 매각에 붙이긴 했지만 뭐냐에 따라서 이게 잉여냐 무잉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게 물건번호 1, 이게 물건번호 2, 한 번에 경매 사건번호 똑같아. 요 경우에 지금 을은 요 부동산에도 경매를 신청했고 여기도 경매 신청했어요. 같은 사건번호 가지고 1, 2번 물건번호 1번, 2번. 근데 매각은 요거 따로 들잖아요. 그렇죠? 요거 경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요거 백인 사람이 이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동저당권자로서 경매를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이게 일괄 매각이 아니고 개별 매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자는 좀 틀리고 예? 거래자가 틀리고 취하라고 하는 수 있어요. 근데 그 안분배당을 잘 설명해가지고 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분배당? 여기서는 어차피 을이 1번, 2번 같이 할 필요성이 없잖아. 아예 1번 신청해봐야
어디 낙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5천만 원짜리 8천이 네. 들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무행위가 권한 거니까 안 될 것이고 이번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요건 안 되고. 네. 예. 그러니까 개별명 할 때 네. 요거 낙찰됐어. 나중에 취하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동시에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매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잉여 여부를 따져라. 이건 무잉여 맞죠? 이건 매각을 진행을 못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찰을 요걸 동일한 조건이라면 아니 그 빌라 8개가 있는데 막 1, 2, 3, 8번 했는데 보니까 권리관계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낙찰 받는 것은 이런 것은 미리 어떻게 한다? 피해라 이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배당을 짜서 이렇게 보여주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나로 묶어서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건 물건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아까 빌라 8개 한꺼번에 확 밀어서 그냥 너 한 덩어리 다 받아가. 우리 마치 지난번에 천안에 아파트 지금 막 개별 매각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지금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뭐라고 했느냐? 그 전부 다 정리해서 한 덩어리로 그냥 2동 115개 땅하고 하나로 묶어서 경매가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일괄 매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괄 매각. 일괄 매각일 때는 요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매각을 해서 네가 과연 받을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잉여 여부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개별 매각으로 갔을 때는 각 개별 물건대로 잉여 무잉여를 따져서 무잉여가 된 부분은 그건 배제를 시켜야 돼요.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따로 경매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일괄 매각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전체 매각되면서 제가 얼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채권자 측 을 입장에서는 일괄 매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죠?